안녕하세요. 아이원 성형외과 박병주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상담글을 올린 분들의 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릴리스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요. 원장님,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흉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서 문의 남깁니다. 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간혹 라인에 흉살이 생긴다고 하는데 흉살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만약 흉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흉터랑 흉살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흉터는 우리 피부 바깥에서 이렇게 찝혀 있거나 흉처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우리가 흉터를 말하는 거죠. 다쳤을 때 생기는 어떤 상처? 이런 거고, 흉살은 이 피부 안에서 울룩불룩하게 올라오는 어떤 살덩어리의 뭉침 아니면 딱딱하게 되는 현상,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제대로 잘 봉합을 하게 되면 이 선은 가느다란 선처럼만 남게 돼서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흉살은요,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수술을 할 때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체질상 이렇게 흉이 올라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흉살은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만약에 흉살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피부가 울룩불룩 올라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쌍꺼풀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흉살은 올라오면서 피부를 밀어버리거든요. 쌍꺼풀은 접혀야 되는데 밀어버리니까 풀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당김 증상이죠. 그래서 체질상 흉살이 좀 많이 생기는 분들은 쌍꺼풀을 하고 나서 한동안 눈이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흉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다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흉살을 좀 더 빨리 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흉살 주사. 이거는 되게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을 쓰게 되는데요. 제대로 주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절개법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흉살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흉살에 대해서 먹는 약도 있죠. 먹는 약이죠. 먹는 약으로 안에 딱딱한 부분을 풀어주는 건데요. 이것도 수술하시고 나서 어떤 눈 뜰 때 당김이나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치료를 흉살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흉터와 흉살을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구분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는 이제 봉합한 선을 얘기하는 거고, 흉살은 피부 안에서 올라온 살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보시면 이렇게 패여 있는 자리, 이런 거는 흉터겠죠. 흉터가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하얗게 뭐가 올라와 보이죠. 이런 건 흉살이 좀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깊게 찝혀 있는 이런 자리는 이제 흉터가 아주 심하게 생겨 있네요. 이분은 피부 안쪽에 뭐가 좀 울룩불룩 올라와 보이죠. 이것도 일종의 흉살 같은 게 좀 밀고 올라온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깊게 찝힌 이런 흉터, 이건 흉터겠죠. 흉터고 약간 하얗게 넓게 올라온 듯한 부분은 아마 흉살이 안에서 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흉터는 그렇게 많이 심해 보이진 않는데요. 하얗게 뭐가 올라와 보이죠. 이거는 안에서 흉살이 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흉터겠네요. 흉터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분도 찝혀 있는 이런 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흉터죠. 이 위에 볼록 나와 있는 것은 흉살이 미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피부의 두께의 차이 때문에 생긴 어떤 단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에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런 분들 가끔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흉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부의 처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처져 내려와서 덮고 있는 거죠.
또 피부 절제량이 많을 경우에 아래와 위의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층이 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처음 하신 분인데요. 절개법을 하고 5일째, 한 달째, 6개월째입니다. 이런 붉은 선은 한 2, 3개월을 가는데요. 한 달째 보시면 뭔가 흉터가 있으면서 주변이 조금 울룩불룩 올라온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안에 흉살과 흉터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흉살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은 아주 심한 경우 흉터를 줄이는 먹는 약을 먹게 되면 더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이 6개월째 됐을 때인데요. 이제 절개선이 깔끔하게 흉터랑 흉살이 많이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케이스죠. 보시면은 깊게 패여있는 흉터도 있고 밑에 울룩불룩 올라온 흉살들이 아주 섞여 있죠. 이런 경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피부 여유가 많이 모자란 편이어서 피부를 늘리는 마사지를 해서 많이 늘린 상태로 재수술을 받으신 거죠. 이게 이틀째고요, 한 달째고, 석 달째입니다. 한 달째도 보시면은 약간 붉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흉살들이 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분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지켜본 거고요. 석 달만 돼도 이때랑 비교하면은 흉터나 흉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흉살과 흉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는 좀 다른 거고요. 네, 흉터는 요약하자면 흉터는 제대로 봉합을 잘 하면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살은 체질에 관한 문제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흉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좀 신경을 써야겠죠. 감사합니다.